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65세 꽃집 할머니 미옥에게 40년 전 첫사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는 자녀들의 반대와 세상의 시선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눈물겨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내 이야기 같다는 따뜻한 공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 민들레 꽃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다. 올해 65이 된 한미옥은 새벽 5시부터 꽃집을 열어 손님들을 맞았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할머니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네. 빨간 장미요? 분홍 장미요? 빨간 걸로요. 오늘 프로포즈 하거든요. 젊은 남자의 설레는 모습을 보며 미옥이 미소 지었다.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 되었다. 행복하세요.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네며 꽃다발을 예쁘게 포장해 주었다. 손님이 떠난 후 미옥은 혼자 중얼거렸다. 나도 언젠가는 아니야. 이제 그런 건 꿈도 못 꿔. 그때 꽃집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더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가 내렸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은빛 머리가 인상적인 남자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조화 주문도 받으시나요? 낯익은 목소리에 미옥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가슴이 멎는 것 같았다. 제 역시? 미옥아? 정말 미옥이야? 40년 전 첫사랑 박재혁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어떻게 여기를? 나도 믿어지지 않아. 정말 우연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알아볼 수 있었다. 들어와서 앉아 차라도 한잔 할까?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야. 오랜 친구인데. 꽃집 안쪽 작은 탁자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 마셔도 돼? 응, 고마워. 미옥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재혁은 꽃집을 둘러봤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에서 미옥의 섬세함이 느껴졌다. 여기서 언제부터 꽃집을 했어? 한 10년 정도 됐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시작했거든. 아,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그런데 재혁이 너는? 결혼은? 나도 아내를 3년 전에 떠나보냈어.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순간 묘한 동질감이 흘렀다. 그때 우리 왜 헤어졌을까? 재혁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미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미옥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재혁아. 너는 정말 모르는 거야? 미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내가 뭘 몰라? 내가 미국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따라가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너는 뭐라고? 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어. 재혁이 진심으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어머니가 직접 내게 말했어. 너는 이미 미국에서 만날 여자가 있다고. 나는 포기하라고. 어머니가?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어머니가 그런 말을?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 난 상처받기 싫어. 미옥이 일어서려고 했다. 미옥아. 잠깐만,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재혁의 진심 어린 표정에 미옥이 멈췄다. 그럼 정말 모르는 거야? 맹세하고 말할게. 나는 내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40년 동안 궁금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이 있었어. 재혁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무슨 유언? 미옥이라는 여자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옥의 눈이 커졌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헛소리인 줄 알았거든. 그럼 정말로?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신 것 같아.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럼 우리가 40년을 헛산 거야? 미옥아. 재혁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옥이 손을 뺐다. 너무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미옥아. 나는 40년 동안 너만 생각했어. 거짓말하지 마. 결혼도 했으면서. 결혼은 했지만 마음은 항상 내가 있었어. 아내에게도 미안했어. 재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옥의 마음이 흔들렸다. 미옥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라고? 이제 둘 다 혼자잖아. 그리고 서로를 아직도
재혁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미옥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무 늦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재혁이 일어서서 미옥 앞에 섰다. 미옥아, 내 눈 좀 봐. 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똑같아. 재혁의 진지한 눈빛에 미옥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재혁아, 나도 많이 늙었고 너도 주름이 생겼지만 내게는 여전히 20대의 미옥이야.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 말 하지 마. 혼란스러워도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재혁이 미옥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아.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재혁아, 그때 꽃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미옥이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다. 미옥아, 내 전화번호야 생각해보고 연락해줘. 재혁이 명함을 남기고 나갔다. 손님이 떠난 후 미옥은 재혁의 명함을 들여다봤다. 박재혁 건설 대표이사. 건설회사 사장이 됐구나. 40년 전 가난한 집 아들이었던 재혁이 성공한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뭐야? 초라한 꽃집 할머니 자괴감이 들었다. 하지만 재혁의 진심 어린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날 밤 미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주름진 얼굴, 회색빛 머리,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다. 4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며칠 후 미옥이 꽃 도매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재혁과 마주쳤다. 미옥아, 재혁아, 여기는 왜? 사실 내가 올 것 같아서. 뭐라고? 꽃집을 하니까 여기 올 거라고 생각했어. 미옥이 당황했다. 혹시 날 기다린 거야? 맞아, 연락 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와서 참 집요하네. 미옥이 웃으며 말했다. 커피 한잔 할까? 여기 근처에 좋은 카페 있어. 좋아. 카페에서 두 사람은 지난 40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녀들은 있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 너는? 나도 아들 둘이야.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 손자, 손녀는? 손자가 셋, 손녀가 둘이야. 너는? 손자 하나뿐이야. 그런데 미국에 살아서 자주 못 봐.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미옥아, 자녀들은 뭐라고 해? 내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아직 말 안 했어. 왜?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옛날 친구 만났다고. 그래도 미옥이 망설였다. 혹시 자녀들이 반대할까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뭐가 확신이 안 서? 우리가 정말 가능할까? 재혁이 미옥의 손을 꼭 잡았다. 미옥아, 나는 확신해. 40년을 기다린 사랑인데. 미옥의 가슴이 뛰었다. 카페를 나와 공원을 산책하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예쁘다. 뭐가? 석양. 그리고 너. 재혁의 말에 미옥이 얼굴을 붉혔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가 중요해? 예쁜 건 예쁜 거야. 재혁이 미옥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옥아, 왜? 40년 전에 못다 한 말이 있어. 뭐? 사랑한다고 그때 제대로 말 못했잖아. 미옥의 심장이 빨라졌다. 지금 와서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어. 사랑해. 미옥아. 재혁이 천천히 미옥에게 다가갔다. 재혁아, 괜찮으면 안아도 될까?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따뜻해. 너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입술이 맞닿았다. 40년 만의 키스였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세월이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미옥아, 응, 이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 나도. 며칠 후 미옥이 아들 준석에게 재혁이 이야기를 했다. 뭐라고? 엄마가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남자친구라기보다는 옛날 친구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준석이 버럭 화를 냈다. 준석아,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다고. 외로우면 저희가 자주 오죠. 왜 남자가 필요해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 많다던데. 재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4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준석의 강한 반대에 미옥은 상처받았다. 속상한 마음에 재혁에게 전화한 미옥. 재혁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이 우리 일을 반대해. 그래? 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야. 정말? 응,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고 난리야. 그럼 어떻게 해?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우리 만나자. 재혁이 미옥을 데리러 왔다. 어디 가는 거야?
특별한 곳, 우리만의 추억을 만들러. 재혁이 차를 몰고 간 곳은 강변 드라이브 코스였다. 여기는 40년 전에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야. 기억나? 어머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강변이 이제는 예쁘게 꾸며져 있었다.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래도 이 풍경은 그대로야. 두 사람이 강변을 걸으며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미호가 우리 아이들 반대해도 상관없어? 모르겠어. 고민돼. 나는 상관없어. 우리 인생이잖아. 하지만 가족이 미호가 우리 나이에 가족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재혁의 말에 미옥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미호가 내 말 들어봐. 재혁이 미옥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 10년? 20년? 그 소중한 시간을 혼자 보낼 거야? 재혁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남은 시간. 전부 재혁의 진심 어린 말에 미옥의 마음이 움직였다. 정말 괜찮을까? 괜찮아. 우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결국 이해할 거야. 그날 밤 재혁이 미옥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늘 고마웠어. 나야말로. 미호가 응? 내일 시간 있어? 왜? 같이 여행 갈까? 여행? 당일치기로 예쁜 곳 가서 추억도 만들고 좋아. 미옥이 수줍게 대답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강화도로 여행을 떠났다. 와, 공기가 정말 좋다. 그치? 여기 온 지 정말 오래됐어. 전등사에서 소원을 빌고 바닷가에서 산책을 했다. 재혁아 뭘 소원 빌었어? 비밀이야. 너는? 나도 비밀. 둘 다 서로와 함께 있고 싶다는 같은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점심은 바닷가 횟집에서 먹었다. 이 게장 정말 맛있어. 먹어봐. 이 생선도 서로 음식을 떠먹여주며 다정한 시간을 보냈다. 미호가 행복해? 응,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 나도 꿈만 같아. 해가 지기 전 두 사람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 일몰을 바라봤다. 예쁘다. 응, 정말 예뻐. 재혁이 미옥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일몰 말고 너를 말한 거야. 또 그런 말 미옥이 부끄러워했다. 정말이야. 40년 전보다 더 예뻐. 거짓말. 정말이야. 재혁이 미옥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다. 사랑해. 미호가 나도 사랑해. 이번에는 더 깊고 열정적인 키스를 나누었다. 40년의 그리움이 담긴 키스였다. 그날 밤 재혁이 미옥을 집으로 데려다 준 후에도 두 사람은 헤어지기 아쉬워했다.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조금 더 이야기할까? 좋아.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미호가 솔직히 말해봐. 나를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확신이 필요해서. 미옥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당황했어. 40년 만에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정말 고마워. 내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그럼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재혁아. 우리 천천히 하자. 아직 아이들도 반대하고. 알겠어. 기다릴게. 재혁이 미옥의 손에 키스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마.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응, 알겠어. 그날 밤 미옥은 침대에 누워 재혁과의 하루를 되새겼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4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 다시 나타나서 사랑한다고 하다니.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건 현실이야. 내 인생에 다시 찾아온 사랑. 미옥의 마음은 이미 재혁에게 기울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았다. 아이들의 반대, 나이에 대한 걱정,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래도 행복하고 싶어. 미옥이 혼자 중얼거렸다. 한편 집으로 돌아간 재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미호가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40년의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사랑. 이번에는 어떤 장애물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다. 강화도 여행 이후 미옥과 재혁의 만남은 더욱 잦아졌다. 매일 저녁 꽃집 문을 닫으면 재혁이 데리러 왔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어디든 좋아. 당신과 함께라면. 미옥의 대답에 재혁이 환하게 웃었다. 그럼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 야경이 예쁘다던데. 좋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서 두 사람은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미옥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당신도 얼굴이 환해졌어. 그럴 만하지. 40년 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재혁이 미옥의 손을 꼭 잡았다. 재혁아, 사람들이 봐보면 어때?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래도 부끄러워. 미옥이 얼굴을 붉혔다. 6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수줍어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미옥아,
나한테만 집중해. 재혁이 미옥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여기서는 우리 둘뿐이야.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술에 키스했다. 카페의 조명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며칠 후 재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미옥을 찾아왔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미호가 어머니 일기를 찾았어. 일기? 집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재혁이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여기에 우리 이야기가 나와 있어. 미옥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받았다. 1983년 7월 15일 재혁이가 미옥이라는 여자와 사귄다고 한다. 가난한 집 딸인데 우리 아들에게는 맞지 않는다. 재혁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헤어지게 해야겠다. 1983년 8월 3일 미옥이라는 여자에게 거짓말을 했다. 재혁이가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고. 많이 울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재혁이 장래를 위해서였다. 미옥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정말로 미안해. 미옥아, 어머니가 우리를 갈라놓으셨어. 왜 이런 짓을?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셨어. 그런데 가난한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정말로 40년을 헛살았어. 어머니 때문에. 재혁도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다. 재혁아, 나는 40년 동안 너를 원망했어. 미옥이 울먹이며 말했다. 너 때문에 다른 남자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항상 내가 마음 한구석에 있었거든. 미옥아, 결혼도 마지못해 했어. 부모님이 강요해서. 남편에게도 미안했어. 미옥의 고백에 재혁의 가슴이 아팠다. 나도 마찬가지야. 아내와 살면서도 항상 내가 그리웠어. 그럼 우리 인생이 뭐야? 어머니 한 분의 욕심 때문에. 미옥아,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40년이나 늦었는데. 미옥이 화를 냈다. 미옥아, 화내지 마. 이제 우리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이라니 쉽게 말하네. 미옥이 고개를 저었다.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되돌려? 되돌릴 수는 없어.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자. 재혁이 미옥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옥이 재혁의 품에서 울었다. 40년간 쌓인 원망과 그리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다. 그날 이후 며칠간 미옥은 꽃집 문을 열지 않았다. 재혁도 걱정이 되어 계속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미옥아, 나야 문 좀 열어줘. 재혁이 꽃집 앞에서 기다렸다. 집에도 없고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때 미옥이 나타났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재혁아,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받고 강변에 갔다 왔어. 혼자 생각 좀 하려고 많이 힘들었구나. 재혁이 미옥을 꼭 안았다. 재혁아, 나 정말 화가 나. 나도 화가 나.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분한테 화낼 수도 없고 그래도 화는 내야지. 우리 인생을 망쳐 놓으셨는데. 두 사람이 꽃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옥아, 이제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래도 우리 포기할 수는 없잖아. 재혁아, 나는 지쳤어. 4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게 너무 지쳐. 미옥이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마. 이제 혼자가 아니야. 재혁이 미옥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가 평생 곁에 있을게. 며칠 후 미옥이 재혁에게 연락했다. 재혁아, 만날 수 있어? 물론이지. 어디서 만날까?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그곳에서 만난 미옥은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결정을 했거든. 무슨 결정? 우리 정말로 다시 시작하자. 재혁이 깜짝 놀랐다. 정말이야? 40년을 헛살았는데 남은 시간마저 헛살 순 없잖아. 미호가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천천히 하자. 서두르지 말고.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재혁이 미옥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줘서. 두 사람이 진심 어린 미소를 교환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이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뮤지컬 보러 가자. 뮤지컬?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더 좋지. 첫 경험을 나와 함께 하는 거야. 재혁이 미옥을 위해 좋은 자리 티켓을 구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뮤지컬을 보며 감동받는 미옥을 보며 재혁도 행복했다. 어땠어? 정말 좋았어.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 다음에는 오페라도 보러 가자. 그런 것도 있어? 얼마든지 있어. 우리가 놓친 40년을 채워나가자. 미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뮤지컬을 본 후
재혁이 미옥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여기는 어디야? 내 펜트하우스야. 펜트하우스? 응, 야경이 예뻐서 가끔 여기 와서 쉬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다. 와, 정말 예쁘다. 그치? 여기서 와인 한잔 할까? 와인은 잘 못 마셔. 괜찮아. 조금만. 재혁이 고급 와인을 따라 주었다. 건배. 뭘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맛있다. 그치? 이 와인은 특별해. 뭐가 특별해? 40년 된 와인이야. 우리가 헤어졌던 해에 만들어진 거야. 미옥이 놀랐다. 정말? 응, 우연히 발견했는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로맨틱한의 와인을 마시며 야경을 바라보던 두 사람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미호가 응? 오늘 여기서 자고 갈래? 재혁의 제안에 미옥이 얼굴을 붉혔다. 그게 물론 억지로 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 미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가 되었다. 미호가 재혁아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첫날 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재혁이 미옥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나도 너무 사랑해. 미옥도 재혁의 품에서 행복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미호가 후회하지 않아? 왜 후회해? 이렇게 행복한데. 너무 늦었나 싶어서 늦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이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다음날 아침 미옥이 먼저 깼다. 옆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재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꿈이 아니구나. 재혁이 눈을 떴다. 일찍 일어났네? 응,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미옥이 일어나려는데 재혁이 붙잡았다. 어디가? 화장실 조금만 더 있어. 이렇게 있는 게 좋아. 재혁이 미옥을 다시 끌어안았다. 재혁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돼. 그래도 미호가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자. 우리 인생이야. 맞아. 우리 인생이지. 미옥이 재혁의 품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아침 먹고 갈까? 집에 가서 꽃집 열어야 해. 오늘 하루만 쉬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요리도 해? 물론이지. 혼자 살면서 배웠어. 재혁이 미옥을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다. 며칠 후 미옥의 딸 수진이 갑자기 꽃집에 나타났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뭘? 남자친구 사귄다는 얘기 정말이에요? 수진의 표정이 심각했다. 수진아,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을 해요? 수진아,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이어도 한계가 있죠. 손자도 있는 할머니가.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미옥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체면도 있고 우리 체면도 있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 엄마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아? 행복이요? 엄마 혹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라니.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 상대로 돈 뜯어내는 사기꾼들 많다고 하던데 재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확신해요? 4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그때 재혁이 꽃집에 들어왔다. 미호가 나야? 재혁이 수진을 보고 당황했다. 안녕하세요. 미옥 씨 딸 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이 차갑게 인사했다. 아? 네, 박재혁이라고 합니다. 엄마와 어떤 관계세요? 옛날 친구입니다. 친구요? 오빠 말로는 남자친구라던데요? 분위기가 차가워졌다. 수진아. 그만해. 미옥이 말렸지만 수진은 계속했다. 아, 아저씨. 저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수진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꽃집 하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려는데 왜 나타나서 흔들어 놓으세요? 수진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수진의 공격적인 태도에 재혁이 당황했다. 저는 정말로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진심이 중요하죠. 진심이라고요? 그럼 결혼할 거예요? 갑작스런 질문에 재혁이 말을 잃었다. 그것 봐요. 결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우리 엄마 가지고 장난하는 거죠. 수진아, 그만해. 미옥이 화를 냈다. 엄마는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이라니? 이게 해결할 문제야? 당연하죠. 엄마 인생 망치게 둘 순 없어요. 수진이 재혁을 노려봤다. 아저씨, 제발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주세요. 그날 저녁
재혁이 미옥에게 전화했다. 미옥아, 괜찮아? 미안해. 수진이가 너무했어. 괜찮아. 이해해. 정말 괜찮아? 응, 딸로서 엄마를 걱정하는 거니까. 재혁의 너그러운 마음에 미옥이 고마웠다. 재혁아, 응? 혹시 우리 그만둬야 하나? 뭐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미옥아, 포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재혁이 잠시 침묵했다. 미옥아, 내일 만나자. 왜? 할 말이 있어. 다음날 만난 재혁은 진지한 표정이었다. 미옥아, 결혼하자. 뭐라고? 수진 씨 말이 맞아. 진심이면 결혼해야지. 미옥이 깜짝 놀랐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이들 설득할 방법을 찾아보자. 재혁이 미옥의 손을 잡았다. 미옥아, 나는 진심이야. 남은 인생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재혁아, 결혼하자. 정식으로 그날 저녁 재혁이 미옥을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다. 여기는 어디야? 40년 전에 우리가 자주 오던 공원이야. 어머, 그때 그 공원? 응, 많이 변했지만 그 벤치는 그대로 있어. 두 사람이 앉았던 벤치에 다시 앉았다.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 그때 이 벤치에서 내게 고백했었지. 맞아, 기억나. 재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재혁아, 뭐해? 미옥아, 40년 늦었지만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재혁이 반지 상자를 꺼냈다. 재혁아, 한미옥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해? 상관없어요. 당신만 좋다고 하면 돼요. 미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결혼해. 정말? 응. 정말. 재혁이 미옥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벤치에서 일어나 그녀를 꼭 안았다. 사랑해. 미옥아, 나도 사랑해. 40년 만에 프로포즈였다.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가족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우선 내 아들들부터 만나보자. 괜찮을까? 해봐야지. 피할 수는 없어. 재혁의 큰아들 민수와 작은아들 민호를 불러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아버지, 정말 결혼하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그래, 아버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워. 그렇다고 결혼까지 왜? 아버지가 행복하면 안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주변 시선 때문에 아버지 행복을 포기하라고. 재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애들아, 아버지 결심은 확고해. 너희들이 반대해도 결혼할 거야. 민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 여자분이 정말 좋으세요? 응, 정말 좋아. 40년 전부터 사랑했던 사람이야. 40년 전 첫사랑이야. 할머니가 반대해서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게 됐거든. 아들들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럼 진짜 사랑이시네요? 그래, 그러니까 이해해달라. 결국 아들들이 마지못해 동의했다. 이번에는 미옥의 자녀들을 만날 차례였다. 준석과 수진이 모두 나왔다. 안녕하세요, 박재혁입니다. 재혁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네, 수진입니다. 수진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먼저 사과드릴 거? 갑자기 나타나서. 어머님과 사과는 됐고요. 진짜 우리 엄마 사랑해요? 준석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결혼 전에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 써주세요. 준석아. 미옥이 놀랐다. 괜찮습니다. 재혁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써드릴게요. 저는 어머님의 재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저도 제 나름대로 재산이 있거든요. 재혁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보여줬다. 상당한 재산이었다. 이 정도면 우리 엄마 재산 노릴 이유가 없겠네요. 수진이 인정하는 듯 했다. 그럼 결혼 허락해 주시겠어요?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엄마 잘못되면 가만히 안 둘 거예요. 당연합니다. 평생 잘해드릴게요. 가족들의 허락을 받은 두 사람은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웨딩드레스는 어떻게 할까?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까지는 왜? 예쁘게 입어야지. 하지만 미호가 40년 늦은 결혼식이야. 특별하게 하자. 재혁의 설득에 미옥이 드레스샵에 갔다. 어머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젊은 직원이 감탄했다. 이런 걸 입어도 되나? 물론이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미옥이 웨딩 드레스를 입자 정말 아름다웠다. 우와, 정말 예뻐요. 엄마.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엄마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가족들도 모두 감동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다. 작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다.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미옥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런 결혼식 처음 봐요. 하객들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제역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호가 정말 예뻐. 제역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도 멋있어. 두 사람이 제단 앞에 섰다. 두 분이 40년 만에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주례사가 감동적으로 말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나이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하객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힘차게 대답했다. 신랑께서는 신부에게 맹세의 말씀을 해주세요. 제역이 마이크를 잡았다. 미호가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이제 평생 너만 사랑하며 살겠다. 늙어서도 젊어서도 아파서도 건강해서도 너와 함께 하겠다. 제역의 진심 어린 맹세에 하객들이 울었다. 신부께서도 맹세의 말씀을 해주세요. 미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역아, 40년 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이제 진짜 함께 늙어가자. 서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 미옥의 맹세에도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이제 반지를 교환해 주세요. 제역이 미옥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 반지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하기를. 미옥도 제역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평생 이 반지처럼 너를 소중히 할게. 이제 키스해도 됩니다. 두 사람이 깊은 키스를 나누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가족들이 축사를 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은 축하드려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고마워. 수진아. 미옥이 딸을 꼭 안았다. 준석도 마이크를 잡았다. 아버님,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당연합니다. 평생 잘해드릴거. 제역이 진심으로 대답했다. 제역의 아들들도 축사를 했다. 아버지, 이제야 진짜 행복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머니 잘 모실게요. 민수와 민호가 미옥에게 인사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우와, 바다가 정말 예뻐. 그치? 여기서 며칠 쉬면서 신혼을 만끽하자. 제주도의 예쁜 펜션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 나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40년 만에 신혼여행이네. 그러게 그때는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두 사람이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했다. 여보,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좋아. 그래도 꿈이 있을 거 아니야. 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 싶어. 좋아. 세계 곳곳을 다녀보자. 정말 당연하지. 이제 시간도 많고. 미옥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제역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꽃집은 어떻게 할까? 계속 하고 싶어. 괜찮지?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제역이 회사 일을 줄이고 미옥의 꽃집을 도왔다. 어서 오세요. 어머, 사장님 남편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역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꽃집은 더욱 번창했다. 결혼 후 양쪽 가족들도 자주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이 미옥의 생일을 축하했다. 고마워. 제역이도 고마워. 당연하죠. 이제 가족인데. 제역의 아들들도 미옥을 진심으로 모셨다. 어머니, 건강관리 잘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저희도 자주 안부 여쭐게요. 그래, 자주 놀러와.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역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했다. 여보, 괜찮아?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 병원 가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미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다행히 초기이긴 하지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갑작스런 소식에 두 사람이 당황했다. 여보, 무서워. 제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미옥이 제역의 손을 꼭 잡았다. 만약에 수술이 잘못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꼭 성공할 거야. 하지만 여보, 40년을 기다려서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질 순 없어. 미옥의 말에 제역이 힘을 얻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 함께 이겨내자. 가족들도 모두 응원해줬다. 아버지 힘내세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 꼭 나으실 거예요. 수술 전날 밤
두 사람은 병원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만약에 내가 그런 말 하지 마.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만약은 없어. 꼭 살아서 나와야 해.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좋은 사람 만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미옥이 화를 냈다. 40년을 기다려서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어딨어? 미호가 여보 약속해. 꼭 살아서 나온다고 알겠어. 약속할게에 두 사람은 꼭 안아주며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수술 당일 아침 미옥은 재혁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여보,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혁이 미옥의 손에 키스했다. 사랑해. 미호가 나도 사랑해. 꼭 돌아와. 수술실로 들어가는 재혁을 보며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어머니를 위로했다. 아빠 꼭 괜찮으실 거예요. 민수와 민호도 함께 기다렸다. 8시간의 긴 수술이 시작됐다. 아직 소식이 없네. 의사 선생님이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어봐요. 가족들이 불안하게 기다렸다. 미옥은 병원 복도를 계속 걸어다니며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사히 수술 잘 됐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알려줬다. 정말요? 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다행히 악성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옥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언제쯤 깨어날까요? 마취가 깨면 곧 의식을 찾으실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재혁을 본 미옥이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여보. 미호가 내가 살아있나? 응. 수술 성공했어. 정말? 정말이야. 걱정 많이 했어. 재혁이 미옥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 부부인데 가족들도 모두 안도했다.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재혁의 회복 과정에서 미옥은 헌신적으로 간병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고마워. 너 때문에 빨리 나아지는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내 아내야. 미옥이 재혁에게 약을 먹여주며 웃었다. 미호가 내가 아프니까 더 예뻐 보이네. 또 그런 말 정말이야. 천사 같아. 재혁이 미옥의 손을 만지며 말했다. 빨리 나와서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더 참아. 완전히 나아야 해. 알겠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병원에서도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한 달 후 재혁이 드디어 퇴원했다. 여보, 정말 기뻐. 나도. 드디어 우리 집으로. 그런데 여보, 몸조리 잘해야 해. 알겠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집으로 돌아온 재혁을 위해 미옥이 정성껏 요리를 해줬다. 미역국 끓였어. 몸에 좋다던데. 고마워. 정말 맛있겠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안 돼. 미옥이 재혁을 돌보는 모습이 정말 다정했다. 미호가 왜 내가 아프니까 더 사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바보야. 항상 사랑스러웠어. 그래도 요즘 더 그런 것 같아. 아픈 사람 돌보는 게 당연하지. 두 사람이 웃으며 식사를 했다. 재혁이 완전히 회복된 후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다. 여보, 오늘부터 꽃집 다시 열어볼까? 좋아. 나도 도와줄게. 무리하지 마.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괜찮아. 가벼운 일만 할게. 꽃집을 다시 연 날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다. 사장님, 어디 아프셨어요? 남편이 수술했거든요. 아이고, 다행히 잘 나으셨네요. 네, 감사해요. 정말 금슬이 좋으시네요. 손님들의 말에 미옥이 수줍어했다. 어느 날 꽃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 혹시 박재혁 씨 아시나요? 네, 제 남편인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영희라고 해요. 영희? 재혁이 갑자기 굳은 표정을 지었다. 재혁아, 아는 사람이야? 영희야. 정말 영희야? 오빠 오랜만이에요. 뭐야? 누구야? 미옥이 당황했다. 내내 첫사랑이야. 뭐라고? 미옥이 충격받았다. 잠깐. 재혁아, 나는 내 첫사랑 아니었어? 그게 사실은 뭐야? 미옥이 다그쳤다. 미옥아, 앉아서 얘기하자. 아니야. 지금 당장 설명해. 재혁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영희가 내 정말 첫사랑이었어. 그럼 나는 뭐야? 너는 두 번째 사랑이었어. 미옥이 멍해졌다.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첫사랑이라고 했잖아. 너도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라니. 미옥이 화를 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사실 재혁 오빠를 40년 동안 찾았어요. 40년 동안 찾았다고? 미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네, 저희도 어머니 때문에 헤어졌거든요. 어머니 때문에? 재혁 오빠 어머니가 저를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재혁이 놀랐다. 뭐라고? 어머니가? 네, 제가 가난해서 반대하셨거든요. 그럼 너도 어머니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럼 결혼은 안 했어요. 오빠만 생각하면서. 미옥이 충격받았다. 그럼 이 사람도 재혁이를 40년 동안? 네, 죄송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재혁아, 이 상황이 뭐야? 미옥이 혼란스러워했다. 나도 모르겠어. 영희가 살아있을 줄 몰랐어. 살아있을 줄 몰랐다고? 연락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은 줄 알았어. 그럼 나와 만날 때도? 그때는 정말 영희가 죽은 줄 알았어. 영희가 눈물을 흘렸다. 오빠, 저는 오빠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영희야, 결혼했다는 소식 듣고 정말 절망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옥이 견딜 수 없어서 자리를 떴다. 미옥아, 어디가? 혼자 있고 싶어. 그날 밤 미옥은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미옥아, 어디 있어? 집에 와. 재혁이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미옥은 꽃집에서 혼자 밤을 새웠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도 거짓말이었다니. 그럼 나는 뭐야? 세 번째? 네 번째?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재혁이 꽃집으로 찾아왔다. 미옥아,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제발. 오해야. 오해라고? 뭐가 오해야? 영희는 정말 과거야. 지금은 너만 사랑해. 믿을 수 없어. 미옥이 고개를 저었다. 재혁은 영희를 만나 분명히 말했다. 영희야,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미옥이와 결혼했어. 오빠, 저는 어떻게 해요? 영희야, 40년이 흘렀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저는 오빠만. 영희야, 새로운 사람을 만나. 너도 행복해야 해. 싫어요. 오빠 아니면 안 돼요. 영희가 울면서 매달렸다. 영희야, 제발 이해해줘. 안 돼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재혁이 난처해했다. 한편 미옥은 수진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엄마, 그래도 아빠가 엄마를 선택했잖아요. 하지만 속았다는 기분이 들어. 엄마, 아빠 마음을 믿어보세요. 재혁이 미옥을 찾아와 진심을 털어놓았다. 미옥아, 내 말 좀 들어줘. 뭘? 영희는 정말 과거야. 40년 전에 끝난 일이야. 하지만 첫사랑이라고 거짓말했잖아. 그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뿐이야. 어떻게 믿어? 재혁이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빌게 나를 믿어줘. 재혁아, 미옥아,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정말이야. 하지만 영희 씨는? 영희에게는 분명히 말했어. 나는 이제 너의 남편이라고. 미옥의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정말? 정말이야.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재혁이 미옥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영희가 다시 찾아왔다. 미옥 씨,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재혁 오빠가 행복해 보여요. 정말 미옥 씨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영희 씨, 저는 포기할게요. 오빠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대신 가끔 안부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두 여자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영희가 떠난 후 미옥과 재혁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정말 미안했어. 나도 너무 화를 냈어. 당연히 화낼 만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됐어. 다 이해해. 미옥이 재혁을 용서했다. 앞으로는 비밀 없기로 하자. 응, 약속해. 두 사람이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사랑해. 미옥아, 나도 사랑의 시련을 겪고 나니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여보, 응, 너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아. 재혁이 미옥을 꼭 안으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 정말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응, 영원히 함께하자.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졌다. 여보, 사랑해. 나도 너무 사랑해.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 후 재혁이 미옥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여보, 여행 가자. 여행? 응, 세계 일주라니. 우리 나이에 언제 또 할 수 있겠어? 하지만 꽃집은? 수진이가 도와준다고 했어. 정말? 응,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미옥이 신이 났다. 어디부터 갈까?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그 다음에 미국. 우와, 정말 설레? 두 사람이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워했다. 드디어 세계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다. 엄마, 아빠, 즐거운 여행하세요.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왔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고마워. 우리 잘 다녀올게. 파리에서 시작된 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여보, 에펠탑이 정말 크다.
그치? 실제로 보니까 더 대단해. 사진 많이 찍자. 두 사람이 관광객이 되어 즐거워했다.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서 소원을 빌었다. 뭘 빌었어? 비밀이야. 너는? 나도 비밀 둘 다 평생 함께 하기를 이라고 빌었을 것이다. 여행 중에 두 사람은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다. 여보, 이 목걸이 어때? 베니스에서 미옥이 예쁜 목걸이를 발견했다. 예뻐. 사줄게. 정말? 당연하지. 내 아내인데. 재혁이 목걸이를 사서 미옥의 목에 직접 걸어줬다. 고마워. 정말 예뻐. 목걸이보다 내가 더 예뻐. 또 그런 말 미옥이 부끄러워했다. 그리스에서는 일몰을 보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다. 여보, 정말 아름답다. 응. 그런데 너만큼은 아니야. 또 두 사람이 웃으며 포옹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다. 어머, 미옥씨? 어머, 순자 언니. 미옥의 옛 동네 친구 순자였다. 여기서 뭐해요? 여행 왔어요. 언니는? 저도 딸이랑 여행 왔는데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남편? 언제 결혼했어요? 얼마 전에요. 순자가 깜짝 놀랐다. 정말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우연한 만남에 서로 반가워했다. 한 달간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사진 보여줄게. 미옥이 신나서 여행 사진을 보여줬다. 우와, 정말 멋있네요. 로맨틱해 보여요. 가족들이 감탄했다. 어머니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아버지도 건강해 보이시고 여행이 정말 좋았나 봐요. 응. 정말 행복했어. 미옥이 만족스러워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다. 여보, 오늘 꽃 주문 많이 들어왔어. 그래?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 수진이가 도와줄 거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어. 재혁이 꽃집 일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다. 어서 오세요. 어머, 사장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부러워요. 저희도. 나중에 손님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건강관리에도 신경 썼다. 여보, 산책 가자. 좋아. 어디로 갈까? 한강공원으로 매일 아침 산책하며 건강을 챙겼다. 운동도 시작해볼까? 무슨 운동? 요가나 수영. 좋은 생각이야. 노인 요가 교실에 함께 등록했다. 하나, 둘, 셋. 넷.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요가를 했다. 생각보다 어렵네. 그래도 몸에 좋을 거야.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재혁의 손자가 놀러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 우리 손자. 미옥이 손자를 반갑게 맞았다. 할머니. 진짜 할머니 맞아요? 당연하지. 이제 내 할머니야. 신기해. 할아버지가 결혼하다니. 손자가 신기해했다. 할머니, 꽃집 구경해도 돼요? 그럼. 예쁜 꽃 많이 있어. 손자가 꽃집을 신기하게 구경했다.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할머니가 직접 만들었어. 정말 예뻐요. 손자의 칭찬에 미옥이 뿌듯했다. 결혼 2년 차. 미옥과 재혁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 꽃집으로 달려왔다. 무슨 소식?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미옥이 깜짝 놀라며 딸을 꼭 안았다. 축하해, 수진아.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어머, 내가 할머니라니. 미옥이 감격스러워했다. 재혁도 기뻐하며 축하한다. 수진아, 이제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이구나. 네, 아버지. 수진이 재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준석이도 알고 있어? 네, 오빠도 정말 기뻐했어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소식에 기뻐했다. 임신한 수진을 돌보며 미옥은 새로운 할머니 역할을 준비했다. 수진아,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니. 그런데 태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음악도 들려주고 좋은 책도 읽어주고.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미옥이 딸의 임신을 정성껏 돌봤다. 재혁도 예비 할아버지로서 준비했다. 아기용품도 미리 사둬야겠네. 아직 이르지 않아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재혁이 백화점에서 아기용품을 잔뜩 사왔다. 어머, 이렇게 많이? 우리 손자니까 좋은 걸 써야지. 가족 모두가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했다. 임신 소식 이후 꽃집에도 변화가 생겼다. 태교용 꽃다발 해주세요. 아기를 위한 꽃은 어떤 게 좋나요? 임산부 손님들이 늘어났다. 백합이나 장미가 좋아요.
향이 너무 강하지 않거든요. 미옥이 전문가답게 조언해줬다. 역시 경험이 있으시니까 다르네요. 저도 곧 할머니가 될 거거든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꽃집은 예비 엄마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제역도 꽃 배달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다. 할아버지가 직접 배달해 주시니까 더 의미 있어요. 하하, 감사합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꽃집은 동네 명소가 되었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두 사람은 지역사회 봉사를 시작했다. 여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뭘 할 수 있을까? 꽃꽂이 교실은 어때? 완벽하네. 노인복지관에서 꽃꽂이 교실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들. 오늘은 장미로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와, 정말 예뻐요. 할머니들이 즐거워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계세요. 미옥이 친절하게 가르쳐 드렸다. 제역은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친해졌다. 제역씨, 바둑 실력이 좋으시네. 감사합니다. 즐겁게 두시죠. 부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큰 호응을 얻었다. 9개월 후 드디어 수진이 아들을 낳았다. 어머니, 손자 태어났어요. 정말? 어서 가자. 미옥과 제역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우와, 정말 작고 예뻐. 갓 태어난 손자를 보며 미옥이 감격했다. 할머니가 안아볼게.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은 미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도 안아보세요. 제역도 손자를 안으며 감동했다. 정말 신기하다. 새로운 생명이 이름은 뭐로 할까? 민준이는 어때요? 좋은 이름이네. 손자 민준이의 탄생으로 가족이 더욱 화목해졌다. 손자를 돌보는 미옥은 정말 행복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왔어. 까꿍. 아기가 미옥을 보고 웃었다. 어머, 웃는다. 제여가 봐. 정말 귀엽네. 할머니를 알아보나 봐.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미옥이 아기와 놀아주는 모습이 미소로 가득했다. 여보, 기저귀 갈아주자. 내가 할게에. 제역도 할아버지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기 돌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 나도 우리 나이에 이런 기쁨을 누릴 줄이야. 손자 덕분에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민준이가 돌을 맞자 3세대가 모인 대가족 잔치가 열렸다. 민준아, 돌 축하해. 할머니가 한복 입혀줄게. 미옥이 손자에게 예쁜 한복을 입혔다. 와, 정말 귀여워. 할아버지가 사진 찍어줄게. 제역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자, 3대가 같이 찍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민준이까지 행복한 가족 사진이 완성됐다. 정말 복받은 가족이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더 좋아요. 가족 모두가 행복해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미옥과 제역은 육아 조언자 역할을 했다. 어머니, 민준이가 밤에 자꾸 깨요. 아기는 원래 그래. 엄마가 옆에 있어주면 돼. 너무 힘들어요.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며칠만 우리 집에 와서 지내. 미옥이 딸과 손자를 집으로 데려와 돌봤다. 어머니 덕분에 살 것 같아요. 당연한 거야. 가족인데. 제역도 회사 경험을 살려 아들들에게 조언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어려워요. 민수야,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해. 어떤 기본요? 신뢰야. 사람들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해. 제역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 제역이 70세가 되면서 회사에서 완전히 은퇴했다. 여보,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네. 그러게, 뭐하고 살까? 꽃집만 하기에는 아까운데 다른 거 해볼까? 두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여보, 카페는 어때? 카페? 꽃집 옆에 작은 카페를 열어서 어르신들 쉼터로. 좋은 아이디어야. 민들레 카페가 꽃집 옆에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와,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꽃과 커피가 어우러진 공간이 인기를 끌었다. 카페에는 젊은 연인들도 많이 찾아왔다. 사장님, 저희 결혼 상담 좀 해주세요. 상담이요? 네, 사장님,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미옥과 제역이 젊은 부부들의 멘토가 되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야.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싸워도 돼. 대신 하루를 넘기지 마. 제역의 조언에 젊은 부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작은 것이요? 매일 아침 인사, 맛있게 먹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미옥의 말에 젊은이들이 감동했다. 정말 배울 게 많아요. 민준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미옥은 75세, 제역은 78세가 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았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꽃집 그렸어요.
정말 보여줘. 민준이의 그림을 본 미옥이 감동했다.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이야기 들려달라고 했어요. 사랑 이야기?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걸 왜 궁금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부부래요. 아이의 말에 두 사람이 웃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줬다. 옛날 옛적의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어땠어요? 할머니도 예뻤어. 할아버지가 첫눈에 반했지. 정말요? 정말이야. 그런데 헤어져야 했어. 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했거든. 그럼 어떻게 됐어요? 40년 후에 다시 만났어. 40년이나요? 정말 오래네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민준이가 진지하게 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로맨틱해요. 그치? 할아버지가 멋있지? 네.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할 거예요. 민준이가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인생이 지혜를 배웠다. 할아버지 사람은 왜 살아요? 어려운 질문이네. 민준이 생각에는 왜 사는 것 같아? 행복하려고요? 맞아. 그런데 진짜 행복은 뭘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요. 우리 민준이가 정말 똑똑하네. 재혁이 손자를 칭찬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꽃집 할까요? 그래도 좋고 다른 걸 해도 좋아.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네.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 할 거예요. 미옥이 손자를 꼭 안았다. 나이가 들어서도 두 사람은 건강관리에 신경 썼다. 여보 오늘도 산책 가자. 좋아. 날씨도 좋네. 매일 아침 한강공원을 걸으며 건강을 챙겼다. 여보 우리 정말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같아. 그러게 서로가 있어서 그런가? 맞아.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동네에서도 모범적인 노인 부부로 유명했다. 저희도 나중에 저런 부부가 되고 싶어요. 정말 보기 좋으시죠? 젊은 부부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민준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수진이 둘째를 낳았다. 어머니 이번에는 딸이에요. 정말? 미옥이 기뻐 날뛰었다. 우리 손녀 병원에서 만난 손녀는 정말 예뻤다. 민준이 누나네. 누나가 아니라 동생이에요. 할머니야 맞다. 동생이지. 이름은 민지로 할 거예요. 민지 예쁜 이름이네. 이제 손자 손녀 둘을 둔 행복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다. 재혁의 아들들도 차례로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늘어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명절에는 큰 가족이 모였다. 우와 정말 대가족이네요. 모두 우리 자식들이야. 미옥이 뿌듯해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선물도 최고예요.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을 이룰 줄 몰랐네. 정말 복받은 인생이야. 두 사람이 감사해했다. 80세가 넘은 두 사람은 지역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 사장님 우리 결혼식에 주례 서주세요. 주례요? 네. 사장님 부부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젊은 부부들이 주례를 부탁했다. 우리가 주례를 설 수 있을까?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지. 재혁이 웃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기꺼이 해드릴게요. 결혼식에서 두 사람의 주례사는 감동을 자아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하객들이 감동해서 박수를 쳤다. 결혼 10주년을 맞은 날 두 사람은 특별한 약속을 했다. 여보 우리 다시 맹세하자. 맹세 10년 전에 한 결혼 맹세 말이야. 좋아. 꽃집에서 둘만의 작은 의식을 가졌다. 한미옥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박재혁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반지를 끼워 주었다.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만나자. 약속해. 깊은 키스와 함께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미옥은 85세, 재혁은 88세가 되었다. 여보 우리 정말 오래 살았네. 그러게 함께 늙으니까 외롭지 않아. 몸은 불편해졌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다. 여보 내가 먼저 가면 어떻게 해? 그런 말 하지마. 함께 가야지. 하지만 만약은 없어. 우리는 함께야. 서로를 의지하며 노년을 보냈다. 손자들이 다 커서 대학생이 됐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우리도 이제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가 될지도 몰라. 상상만 해도 신기해. 어느 겨울날 재혁이 갑자기 쓰러졌다. 여보 미호가 괜찮아. 병원 가자.
병원에서의 진단은 심각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요? 몇 주 길어야 몇 달. 미옥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미옥아, 울지 마. 나는 행복했어. 나도 행복했어.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야 해. 미옥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재혁이 미옥의 손을 꼭 잡았다. 재혁의 마지막 날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할아버지, 우리 민준이 잘 자라라.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민지야, 예쁘게 자라고. 재혁이 손자 손녀들을 불렀다. 여보, 마지막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 꽃집 계속해줘. 우리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알겠어.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나도 행복했어. 사랑해, 미호가. 나도 정말 사랑해. 재혁이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재혁이 떠난 후 미옥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빠가 행복하게 떠났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꽃집도 한동안 문을 닫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어. 민준이와 함께 울었다. 몇 달 후 미옥이 다시 꽃집을 열었다. 재혁이와의 약속이니까. 꽃집에는 재혁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매일 재혁과 대화했다. 1년 후 미옥도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 할머니, 가족들이 울었다.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옥의 관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앉았다. 저게 뭐지? 할머니 영혼인가? 나비는 한참 머물다가 재혁의 사진 쪽으로 날아갔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야. 민준이가 말했다. 그런가? 모든 사람들이 신비로워했다. 미옥과 재혁의 무덤 앞에는 항상 꽃이 끊이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성인이 되어 찾아왔다. 저 결혼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사랑 하려고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다. 꽃집은 수진이가 이어받아 계속 운영했다. 민들레 꽃집이라는 간판은 그대로 두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여기 유명한 꽃집이죠? 네.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셨거든요. 어떤 분들이셨는데요? 40년을 기다려서 만난 진정한 사랑을 하신 분들이에요. 손님들이 감동했다. 정말 로맨틱한 이야기네요. 네. 그래서 이 꽃집에서 사는 꽃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있어요. 젊은 연인들이 더 많이 찾아왔다. 꽃집 한쪽에는 미옥과 재혁이 결혼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나이를 뛰어넘는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10년을 함께한 행복, 영원히 계속될 추억.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미옥과 재혁의 사랑 이야기. 1958년 첫 만남, 1983년 이별, 2023년 재회, 2033년 영원한 사랑. 오늘도 꽃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들은 미옥과 재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는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미옥과 재혁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고 시간도 없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면 더욱 소중하고 함께한 10년이라면 더욱 값지다. 미옥과 재혁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는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피어날 사랑의 꽃이 있기를, 그 꽃이 아름답게 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